부동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호남 지방의 중심 도시 광주. 민초들의 숭고한 희생과 저항 정신이 곳곳에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에 청춘 비상이 왔습니다. 잠재력이 무한한 식품 산업에 대한 멘토들의 특급 강연, 그리고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청춘들. 그 특별한 만남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비상 청년이여 식품산업에 도전하라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글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건강과 즐거움의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식품 산업의 중요성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한 음식 관련 산업 분야를 우리는 푸드테크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식품 산업의 중요성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입니다. 연간 거래 매출액 1,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국 가맹점 수 270개. 우리나라 대표 피자 브랜드 피자 알볼로 이재욱 대표를 소개합니다. 국내외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한 피자 시장. 그 가운데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국내 2위, 토종 브랜드 1위를 차지하며 당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자 브랜드로 우뚝 선 피자 알볼로. 진도산 흑미도우와 신선한 수제 피클로 차별화. 한국식 재료와 정성으로 진정한 의미의 슬로우 푸드 피자를 탄생시켰다. 정말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자 자체가 더 건강하지 않나. 창업한 지 12년 만에 전국 가맹점 수 270개, 연간 거래 매출액 1,500억 원 달성. 맛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철학으로 100년가는 피자 가게를 꿈꾸고 있다. 외식 산업은 분명 치열하고 힘들지만 젊은 감각에 맞게 표현하고 만들면 그 잠재력은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 피자 알볼로 이재욱 대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피자를 만들고 있는 청년 이재욱입니다. 청년처럼 안 보이시나요? 그래도 마음만은 항상 청년처럼 살고 있습니다. 피자 하면 어떤 브랜드가 생각나시나요? 보통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 같은 외국 브랜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요즘은 저희 피자 알볼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피자 알볼로는 한국식 수제 피자라는 컨셉으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전국 가맹점 수가 270개, 연간 거래 매출액이 1,500억에 이르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피자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창업한 지는 12년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폐점한 가맹점이 1%도 안 될 정도로 모범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지방 출신의 소년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우연히 취사병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요리하는 그 셰프들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제대 이후 조리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에는 가정 형편도 그리 좋지 못했고 늦게 시작한 만큼 현장도 많이 배우고 싶어서 학업과 병행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습니다. 햄버거집 같은 패스트푸드 전부터 이태리 식당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양식, 한식, 일식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졸업을 앞두고는 운 좋게 호텔 근무까지도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그렇게 다 다녀보니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요리도 잘해야 되고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감각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좀 왜소했고 체력도 너무 약하다 보니까 12시간씩 매일같이 일한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의 장난인지 교수님 소개로 피자를 만드는 식품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했던 일은 피자 도우를 연구 개발하는 일이었는데요. 여기서 피자의 매력에 빠져 피자로 한번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때까지는 피자를 그냥 가볍게 생각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발효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어떤 소스를 쓰고 어떤 토핑을 하느냐에 따라서 피자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회사를 나와서 2005년 서울 목동에서 아버님이 주신 전세자금 2,500만 원을 가지고 6평짜리 가게를 얻어 동생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피자헛 같은 외국 브랜드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고 국내 브랜드로는 2판짜리 개념의 저가 피자가 유행을 했을 때였는데요. 저희는 외국 브랜드와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프리미엄 피자를 만들고 싶어서 가격이 좀 비싸지만 품질을 높여 중고가 정책을 폈고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알볼로라는 어려운 네이밍과 그 당시 음식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파란색 칼라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연 것이 지금의 피자알볼로의 탄생인데요. 그 작은 동네 피자가 12년 만에 전국 270개의 매장과 연간 거래 규모가 1,500억 원에 이르는 대한민국 대표 피자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피자라는 식품을 통해서 어떻게 도전했고 차별화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맛과 품질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 당시 피자는 미국식 피자의 영향을 받다 보니 매뉴얼에서 만든 패스트푸드식 피자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형제는 조리를 전공한 만큼 조금 번거롭고 힘이 들지만 도우부터 소스, 토핑 여러 가지 재료들을 직접 매장에서 만드는 웰빙 수제 피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피클 같은 경우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가공되고 절인 피클에 길들여진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피클을 갖다 줘도 무슨 오이실을 갖다 줬냐며 안 먹는다고 버리시고 화를 내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직접 만든 피클이 훨씬 더 건강하고 프레쉬하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이제는 피클만 보셔도 이 집은 재료에 신경을 쓰고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많은 분들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또 한 번은 피자를 정말 좋아하는 임산부였는데요. 피자 먹는 것을 불안해하다가 우연히 저희 피자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피자와는 달리 소화도 잘 되고 자극적이지 않고 좀 더 건강한 것 같다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꼭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정말 그 태어난 그 아기를 안고 저희 매장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이 피자가 너무 더 먹고 싶었다고 저희에게 감사하다면서 인사를 했던 그런 소중한 고객이 한 분 계십니다. 프랜차이즈 회사지만 저희는 지금도 270개의 매장에서 반죽은 물론 소스, 피클, 불고기 등 여러 가지 식재료를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는 당연히 동일한 맛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본사에서 공급을 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가 직접 이렇게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직접 만든 것이 가공된 음식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적인 재료로 만든 한국식 피자입니다. 피자일볼로의 가장 큰 차별점은 피자가 외국 음식이지만 한국적인 재료를 많이 사용한다는 건데요. 저희 피자는 많은 분들께서 피자 도우가 피자 빵이 맛있다고 많이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떤 특별한 재료를 넣었다기보다는 진도산 그 흑미를 직접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었더니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쫄깃쫄깃한 빵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핫소스 역시 국내 최초로 타바스코 고추 대신에 강원도의 영월에서 재배한 품질 좋은 청양고추를 이용해서 만든 핫소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우뿐만 아니라 치즈는 임실치즈, 고구마는 해남산 고구마, 감자는 수미감자 등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귀찮고 힘든 일에 답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돈이 많이 없다 보니
홀 매장보다는 오토바이로 할 수 있는 배달 매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맘만 있으면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줄 줄만 알았는데 만드는 거하고 파는 거는 정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오픈한 첫날 고작 매출은 3번밖에 못 팔았습니다. 첫 달 매출은 300만 원도 안 됐고요. 두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두세 판 팔리는 가게를 지키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세요? 정말 그 공포심과 두려움은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겠다 싶어서 동생이 주방을 맡고 제가 직접 전단지 500장씩 가지고 붙이기 시작합니다. 소심했던 저에게 전단지 붙이는 일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는데요. 아파트 현관문에 전단지를 붙이다가 갑자기 사람이 나올까봐 되게 조마조마했고,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대학교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인사도 못하고 모른 체하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열등감이 많고 남의 시선만 의식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맛있게 만든 음식인데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생각이 바뀌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단지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단지에 저희 형제들 사진을 넣어서 직접 배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면서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맞냐 하시며 요즘 같은 세상에 참 이런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하신다며 용기를 주시고 정말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배달을 하는데 어떤 분이 아파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시려고 하길래 시간이 제가 좀 남기도 하고 너무 안쓰러워서 집 안까지 짐을 들여다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면서 전단지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목동 아파트에 사시는 부녀 회장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동 아파트에 홍보가 되어서 300만이었던 매출이 1000만 원 정도까지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넷째, 올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외식 사업뿐만 아니라 무슨 사업이든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2005년 오픈할 때부터 저희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년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회사가 조금 커진 뒤에는 매장의 점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본사의 슈퍼바이저가 되고, 지금은 슈퍼바이저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사내 연애까지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직원을 채용할 때 프랜차이즈 경험은 없지만 창의적이고 열정 있는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채용 오디션 같은 컨셉으로 전 직원들이 함께 뽑다 보니 가수가 꿈이었던 친구, 발레리노가 꿈이었던 친구 등 재능 있고 개성 있는 친구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가맹점이 되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점주님들 역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람보다는 피자를 좋아하고 자부심을 갖고 직접 만들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하다 보니 폐점률 없이 오랫동안 함께 성장하고 좋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피자를 통해 번 기업 이윤으로 저희도 작지만 사회 공헌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게 되었는데요. 피자 한 판당 100원씩 적립되어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배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배달업 종사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어깨피자 캠페인, 비인기 운동 종목이나 사회복지사 같은 감정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웃음꽃 피자 캠페인, 그리고 연극, 뮤지컬, 가수 등 꿈을 꾸는 청년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꿈을 피자 캠페인 등 독특한 네이밍과 좋은 의미를 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랑도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알볼로 본사를 비롯해 교육장, 강의장, 개발시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볼로 마을이 생겼는데요. 이곳에서 동네 가게 사장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불편하지만 구내식당을 만들지 않고 본사 직원 70여 명이 20여 개의 동네 식당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동 본점이 자리한 골목에서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식품 외식 산업은 비전이 있는 곳인가?
어쩌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연간 200조 원 규모에 육박했고 해마다 성장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 종사자들도 200만 명이 넘었고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도 12% 이상으로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산업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건강을 위해 소비되는 것 중 첫 번째가 바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안심 먹거리에 대한 이주와 친환경 생활제품의 대중화가 이뤄지면서 유기농 식품이나 웰빙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건강한 한국 음식이 세계의 관심을 받고 세계화되는 일도 머지 않았습니다. K푸드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조그만 관심을 갖고 식품 산업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좋은 기회들이 생기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들이 많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럼 외식업에 도전하고 창업하려는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걸까요?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일단 시작해봐라. 전공을 바꿔 요리를 시작했고 회사를 그만두고 피자 가게를 했고 장사 대신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듯이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걱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인내심입니다. 요즘 창업을 하고 나서 6개월도 못 버티고 문을 닫는 가게가 정말 많은데요. 얼마 해보지도 않고 자기랑 안 맞는 것 같다, 여긴 상권이 안 좋은 것 같다, 자금이 부족하다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사실 군대에서 새로운 환경과 업무로 잘 적응하지 못했던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여기는 싫든 좋든 끝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니 제대할 날을 기다리면서 2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배움을 얻었고 좋은 기회들을 잡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처럼 힘들더라도 2년만 한번 버텨보세요. 2년을 버티면 기회가 생기고 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셋째, 욕심 부리지 말자. 저희가 지금까지 또 잘했던 일은 외부의 도움 없이 저의 형제의 힘으로 이뤄냈다는 건데요.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 형제의 힘으로 해보자 하고 매장도 저희 힘으로 대출 없이 2년마다 2배씩 늘려가면서 확장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아까 보신 것처럼 6평에서 2년 후에 10평으로 옮겼고 또 10평에서 2년 후에 20평으로 옮겼고 또 2년 후 50평으로 옮겼습니다. 이렇듯 2배씩 옮기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고 보람도 되고 그렇기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넷째는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피자 가게를 하는데 좋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피자 장사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우연히 피자를 접하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심을 갖고 보니 그 일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애정을 쏟고 즐겁게 일하다 보니 정말 더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혹시라도 지금 좋아하는 일이 없더라도 관심을 갖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정말 좋아지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피자해볼로는 1000개의 매장보다 100년간은 장인 가게라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느리더라도 오래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피자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는 중국 상해에 진출했는데요. 앞으로도 동남아, 미국 등 세계에 나가서 한국적인 피자가 가장 맛있다는 것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동그란 피자 하나가 제 운명을 바꾸고 기회를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듯이 저처럼 식품을 통해서 외식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 세계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흥분되고 가슴 떨리는 일인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여기 계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대한민국 청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무대에 오르기 전에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00년간은 장인 피자 가게를 꿈꾼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100년이 가리라고 믿으시는지 또 그럼 100년이 가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고요.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그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한다면 꼭 100년 동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저도 꼭 응원하겠습니다. 이재욱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대한민국의 푸드테크를 이끌어가는 청년 사업가 더반찬 전종하 전 대표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랄게요. 전국 1인 가구 500만 시대. 시대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온라인 가정 간편식 서비스로 매각 당시 300억 원의 잭팟을 터뜨린 더반찬의 창업자 전종하. 어떻게 하면 많이 팔 것에 대한 관점은 상당히 뒤로 했었고요. 음식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시키는 회사로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철저하게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서비스하는 고객 중심 마인드로 매일매일 갓 만들어낸 신선한 반찬을 고객의 식탁까지 안전하게 배달. 그 결과 서비스 이용자만 50만 명, 월 매출액 25억 원의 대박 신화를 만들어냈다. 음식과 IT를 접목한 신개념 푸드 서비스로 20대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전종하 대표. 미래 푸드테크 산업을 이끌기 위해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비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젊은 분들께서 도전과 참여를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고 또 흥미로운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강연자, 고졸 출신 청년 사업가 전종하 대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제가 10년째 식품 산업에 도전을 하고 있는 전종하입니다. 지금은 대기업 계열사가 됐지만 제가 창업하고 경영했던 더반찬은 온라인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온라인 푸드커머스 회사입니다. 21살이었던 2008년에 창업하여 2016년에 대기업에 M&A 할 당시 더반찬은 월 매출 25억 원 정도, 그리고 임직원은 160명, 회원은 25만 명, 실제 서비스 이용객은 50만 명 정도로 업계 1위 회사로서 분야를 리드하는 회사였습니다. 자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IT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공장과 자체 수도권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 전역에 바로 만들어진 다양한 푸드 카테고리들을 프레시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 생산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였습니다. 매각 당시에 성장성과 IT 기술력, 멤버십 등을 인정받아서 검토 끝에 동원그룹이라는 국내 회사에 M&A를 하게 되었고, 동원그룹의 온라인 비즈 담당 최연소 20대 상무라는 첫 셀러리맨 타이틀을 좀 갖게 됐었습니다. 현재는 독립을 해서 다시 연쇄 창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만 30도 안 된 게임 페인이었고 고등학교 밖에 졸업을 하지 않은 이런 제가 독특한 레퍼런스를 갖게 된 여정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과일, 야채 장사를 하셨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자라면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부모님의 야채 가게가 바쁘실 때 종종 도와드리곤 했었습니다. 어쩌면 운이 좋게도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돈의 개념과 유통, 서비스라는 것을 익힐 수가 있었던 셈인데요. 고등학교 때 제 성적을 지금도 기억을 해보면
평균이 60점 정도. 공부에는 철저하게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요. 사실 공부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굳이 대자면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리니지라는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임에 최연소 성군주라는 사이버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리니지는 수백 명의 멤버들을 이끌고 세금이 나오는 성을 탈환하고 지키는 게임인데요. 당시 규모가 있는 성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매일 세금으로 1,000만 원 정도의 게임 머니를 벌 수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 정도의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제가 사이버상이었지만 300여 명의 팀원들을 이끌며 리더십과 인간관계, 조직이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군주라는 직업을 그만두게 됩니다. 보유하던 아이템이라든가 게임 머니들을 처분하니 한 당시 2006년, 5년 정도 시기에 5천만 원이라는 큰 현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저희 집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난감했던 상황인데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음식점 사업을 부모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끔찍하게도 4번 연속으로 굉장히 좀 처참한 실패를 하셨는데 살던 아파트는 바퀴벌레가 득실되는 월세로 바뀌었고 저희 형의 대학 등록금마저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5번째로 부모님이 또 사업을 외식업, 요식업을 시작하게 될 경우에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였고 또 한 번 실패를 했다가는 저희 집이 정말 어려워질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대신 제가 서둘러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사업 아이템 같은 경우는 신문에서 얻은 것이었는데요. 미국의 아마존이라든가 그리고 인터넷 커머스의 발달, 서비스 산업의 발달, 맞벌이 증가 이런 것들을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을 해서 난생 처음으로 창업대회에서 2번의 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때부터 입시 준비가 아닌 사업이라든가 창업에 관련된 관심 그리고 준비를 서서히 하게 됩니다. 2008년 당시 21살에 그간 준비해 오던 첫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푸드커머스 회사인 더반찬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 때 게임으로 벌어둔 자금이 그간 저의 생활비와 창업 준비 자금으로 충분히 충당되었고 당시 모두가 신뢰하지 않았지만 1년여간의 진지한 준비와 야채 장사의 경험, 게임상의 성군주로서의 사회 경험, 그리고 창업대회 경험, 거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부모님의 실패의 경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그간의 독특한 경험들이 사실 저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모했지만 도전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첫째 달에 정말 운이 좋게 2주 정도가 지났을 보름 정도씩의 첫 주문이 들어왔고요. 첫 달은 300만 원, 둘째 달은 700만 원씩 매출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1년여 만에 월 매출 1억 원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당시 22살의 제 나이로서는 상당히 믿기지 않는 큰 매출이었고 사실 오히려 그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스타일링을 잡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장사꾼으로 정도의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기업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 끝에 훌륭한 기업인으로서 회사를 경영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우리 회사만의 정의와 원칙을 두고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음식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님들의 식생활을 서비스하고 매니지먼트하는 회사로 정의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저희가 제품을 팔아서 그저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는 제조회사라고 저희를 정의하지 않았고요. 우리를 이용하는 고객의 관점, 사는 관점으로 서비스를 기획하며 그런 관점을 통해서 기획이 나오다 보니 상당히 서비스 구도화에 있어서 고객님들께서 만족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제품, 좋은 품질, 좋은 기획을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한다면 분명 우리 고객님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런 믿음을 갖고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사업 분야에서는
저희가 대기업보다도 훨씬 훌륭한 퀄리티와 그레이드를 내야 한다는 관점을 가졌었고요. 중소기업이었지만 중소기업 이상의 품질과 정말 그레이드를 내려고 상당히 많이 애썼고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식들 덕분에 험난한 여정들을 저희는 버텨갈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원칙들을 저희 멤버분들과 항상 공유를 하였고요. 그리고 멤버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애썼던 것이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역량을 많이 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히스토리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업 초기 때부터 저 자신과 고객님들께 편지를 상당히 많이 썼었는데요. 저에게 썼던 편지는 23살 때부터 제가 40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정도까지의 목표를 섹션별로 저희 계획하에서 준비를 했었고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들여다봤던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9시까지 60여 명의 고객님들께 펜팔 같은 편지를 쓰며 조언과 배려를 구했습니다. 이런 덕분인지 저희 고객님들은 잦은 실수를 클레임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조언과 솔루션으로 게시판에 올려주시곤 하셨는데요. 사실 이때 저희 고객님들의 배려와 이런 저희의 관심이 없으셨더라면 저희 회사가 아마 클레임의 홍수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분명 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분명히 회사가 명분이 훌륭하다면 그것을 알아주고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었는데요. 덕분에 저희 회사는 매년 100% 넘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도전을 하려거든 그에 앞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철학, 명분, 이념들을 결정을 하시고 사업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도전에 결과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인 2016년 당시에 여러 고민 끝에 회사를 동원그룹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M&A 이후 제가 300억 원을 다 갖게 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자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건물주가 되는 선택을 하시라고 주변에서 많이 권유하시고 다들 그렇게 행하시는 게 보편적이신데요. 제가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제가 기업인으로서 기나긴 여정을 보내는 과정의 일부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동원그룹 회장님과 사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런 저의 마음을 공감해 주셔서 발탁 인사로 온라인 비즈 담당 상무로 첫 샐러리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보통 임원분들 같은 경우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나이가 많습니다. 그룹에 들어가 보니 신입사원 중에는 제 친구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돼서 한 달 동안은 로비 화장실에서 매일 설사를 하고 사무실로 올라갈 정도로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어쨌건 제가 운 좋게 큰 기업의 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거시적인 안목을 더불어 갖게 된 것은 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그간 느끼고 경험한 식품산업은 참 할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식품산업을 왜 젊고 유능한 분들께서 도전을 별로 하지 않는지 참 놀랍기도 합니다. 제가 들여다본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평균 연령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혁신 또한 적다는 이야기인데요. 연륜과 경험이 있는 기성 식품 리더분들과 젊고 유능한 젊은 인재분들과의 신구조화가 정말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규모는 200조 원이나 될 정도로 크지만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정말 많은 혁신과 개선이 필요한 아직 많이 남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혁신과 개선에 참여해 주셔서 성공과 명분 두 가지 모두를 식품산업에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식품산업을 잘 들여다보시면 많은 기회가 보이실 것 같습니다. 별 스펙 없이 독특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달인인 워렌 버핏이 한 명문대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물었는데요.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의 평생 수익의 10%를 갖는다면 누구에게 투자를 하겠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우선 대답을 했습니다. 난 우선 1등에게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얻고 인내심을 키우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오로지 책상에 앉아서 북스마트 하기만 한 인지는 앞으로 3차, 4차, 5차 산업시대의 인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같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학력도 낮고 학창시절 성적도 낮았던 사람이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입시나 대학생활, 취업에 대한 준비를 안 했을 뿐이지 그 이상의 역량을 쏟은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히 일반적 공부보다는 경험과 사회를 익히는 것에 저의 삶을 쏟은 것이 차이라면 차이 같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산업에 맞추어진 패턴과 앞으로의 3차, 4차, 5차 산업에 필요로 하는 패턴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아쉽게도 동원그룹을 퇴사하고 연쇄창업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쉬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IT를 결합한 식품산업입니다. 다들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정도는 쉬거나 그냥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게 어떠냐는 저에게 조언 어린 조언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고 이제 만 29인 저는 그간의 경험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 저의 컨디션 등 여러 면에서 가장 최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든타임을 단순히 보내기엔 너무나 아깝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바로 도전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벌써 두 번째 도전을 하는 저를 보시며 도전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과 신구조화가 절실히 필요한 식품산업에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고 영리한 도전을 하셔서 꼭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연 잘 들었습니다. 더 반찬은 단순한 반찬 판매 회사가 아니라 IT 기업이자 푸드 서비스 회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론 식품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이제 테크와 결합이 안 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고요. 테크와 결합이 된다면 상당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밸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대에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푸드테크라는 이런 좀 정의를 갖고 사업을 좀 이해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이여 식품산업에 도전하라. 한국형 피자 프랜차이즈의 신화 이재욱 대표 그리고 전도 유망한 청년 사업가 전종화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청중분들은 아마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식품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와주신 만큼 이 두 분께 궁금한 점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저쪽에 계신 분, 네. 저는 이재욱 대표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재욱 대표님께서는 동생분과 함께 이제 창업을 하셨고 기업을 꾸려가고 계신데 가족과 함께 이제 동업을 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가족과 동업하는 것을 이제 추천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저는 동생이지만 동생을 동생이라고 보지 않고 파트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각자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형이라고 내가 뭐 좀 더 살았다고 예, 그런 순간 이 신뢰와 믿음이 깨지거든요. 예. 동생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떤 맛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또 만드는 것에 대한 굉장히 철학이 있는 친구라 그런 부분을 제가 더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되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 저희 두 형제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예, 가자고 얘기했고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우리 점주님들이나 또 외부에서도 굉장히 또 좋게 평가해 주시고 또 알볼로를 또 많이 또 사랑해 주시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업 같은 경우는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처럼 정확하게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어떤 이윤도 똑같은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지 예, 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예, 동업하고 뭐 동업을 하거나 가족이랑 창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 질문도 또 들어볼게요. 전종환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더 반찬도 창업을 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창업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시는지 그리고 대표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대부분 저는 신문에서 인사이트를 했고 지금 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시절 때 킵배에 났던 아이디어를 좀 베리에이션해서 사업을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미리 그 세상의 흐름이나 타이밍을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은 굉장한 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정말 교과서는 열진 않았어도 신문은 정말 자주 봤던 것 같거든요. 듣다 보니까 근데 요즘 사실 종이 신문보다는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기사를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굳이 종이 신문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탭으로 읽는 것은 아날로그적인 것보다 불편한 게 사실이잖아요. 가장 합리적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저는 신문인 것 같고 일단 저는 하루에 한 5개 정도 신문을 지금도 보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평생 아마 종이신문을 읽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제 읽다 보니까 재밌고요. 예. 네, 이번에 저쪽 여자분 지금 저랑 눈 마주치신 분. 이재욱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 본인이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하셨었는데요. 저도 비슷하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저는 사업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대표님께서 그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업에 도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사실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저도 여기에 오는 것만도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전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심한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소심하다고 나는 못해, 나는 못한다고 그런 순간 아무것도 못하지만 아까처럼 정말 작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한 번에 100번을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은 10번 하겠다. 그리고 내일은 20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가면 그 소심한 성격도 대범함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부족하더라도 도전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도 받아볼게요. 전종환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벌어두신 돈으로 그냥 편하게 사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또다시 창업을 준비하시나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되게 로봇처럼 질문해 주셔가지고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회사를 M&A를 하기 전부터 결정을 하고 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 고민했던 게 나 뭐 먹고 살지였거든요. 단순히 돈만 많다고 해서 존경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인생 가치관과 굉장히 충돌이 됐었고요. 그 확실한 거 100년에 한 번 오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거든요.
산업이 바뀌는 시기에 사실은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그 바뀌는 홍수에 휩쓸려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1, 2년 정도 뭐 공부를 한다 치고 쉬거나 뭔가 하는 경우에 저의 경쟁력은 굉장히 떨어질 거고, 만약에 또 재차 성공이 되면 얼마나 되게 아름답고 멋질까. 그래서 이런 생각에 되게 흥미롭게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초기에 고난을 겪을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기면 굶어 죽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뭐 진부한 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사실은 저희는 저희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크게 사실은 두려움도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전종화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선 후회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식품 산업의 성공은 이렇게 학력과 무관한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팩트로 말하면 못 간 거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평균이 69점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70점이 넘으면 매직 스테이션 컴퓨터를 300만 원짜리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3번 연속을 도전했는데 3번 다 69점이 나왔습니다. 그때 좀 확실하게 제가 인지한 것 같아요. 아, 난 공부로는 안 되는 DNA구나. 그게 저는 정말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근데 대입 준비는 안 했지만 매사 무언가를 했고요. 대학을 못 간 거는 저한테 컴플렉스는 맞습니다. 네, 고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셨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창업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컴플렉스나 저의 스펙 문제 때문에 사업 초기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1년에 책을 많이 읽으면 7, 80권 정도씩 책을 읽었고요. 사실 대학교를 다니시는 그분들 이상 열심히 인사이트를 하면서 스터디한 거는 맞고요.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고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다시 태어난다면 무언가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한 뒤에 창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도 피자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피자알볼로 대표님인 이재욱 대표님께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선 강연에서 우리나라 한국식 피자를 가지고 상하이 등지 해외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식 피자가 해외 식품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캐나다에 된장 피자라는 게 있는데 지금 줄 서서 먹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외국 분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웰빙 음식이면서 되게 신선하고 되게 새로운 거죠. 예. 이렇게 거기 현지화를 좀 어느 정도 시키면서 이런 우리나라 재료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의미 있고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국이라던가 저도 한번 유럽인 이런 쪽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지켜봐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두 분께 식품 산업은 뭐다, 이렇게 식품 산업의 비전과 가능성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지금 여기 주제를 제가 갑자기 딱 생각이 떠올랐는데, 식품 산업은 청춘이다. 왜냐하면 정말로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정말 이 열정을 갖는다면 그 잠재력이 무한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온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열정과 이런 마음으로 식품이나 음식을 대한다면 정말 저보다 더 훌륭한 친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는 제가 강의를 들으러 오겠습니다. 네, 식품 산업은 청춘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전종화 대표님은 어떠세요? 식품 산업은 안 하면 바보다, 이렇게 좀 되게 시니컬하게 말하고 싶은 게, 살짝 디벨롭먼트만 해도 사실 시너지나 효과가 굉장한데, 근데 이런 것들을 젊은 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200조 되는 시장인데 왜 이런 굉장히
쉬운 게임에 왜 해볼 만한 게임에 도전을 안 하실까. 사실 정말 저도 사업하면서 젊은 분들 정말 못 봤거든요.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고 안 하면 바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충분히 해보실 만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울림이 되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여류 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는요, 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이 할 수 없고 또 하지 않을 일들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분께서 걸어오신 도전적인 삶의 방식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식품 산업에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피자 알볼로 이재욱 대표님과 더반찬 전종하 전 대표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창업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오늘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강의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정말 제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